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인구 100만, 현재 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민선 7기 청주시 특례시 지정이 좌절됐던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주시가 중앙정부의 동향 파악에 나서는 한편 다시 한번 특례시 도전에 나섰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인구 88만 명과 면적 941제곱킬로미터에 걸맞는 행정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이나 건축물 승인,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한 명의 부시장을 더 둘 수 있고 조직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한범덕 시장이 그토록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당장 권한의 일부를 내줘야 하는 이시종 지사의 공개적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는 특례시 지정의 최소 인구를 50만 명이 아닌 100만으로 정하면서 청주시는 특례시 진입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출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행안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통합 청주시의 경우 비수도권의 거점 대도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 기준만 바뀐다면 특례시 지정이 유력해집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100만이라는 인구를 정했던 부분을 50만으로 해서 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라고 그 해당 부서에서 내용은 이제 듣고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시했던 그런 인구적인 수에 본다라면 적격적인 위치에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88만이니까 현재. 이시종 지사와 달리 정치인 출신인 김용한 지사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재도전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다만 인구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방침 변경에 이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오스코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오스코가 문을 열면서 올해부터는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의 한국 대회가 청주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개최되고 3년 뒤에 있을 세계 대회 개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는 전 세계 초중고등학생 수만 명이 참가합니다. 이 로봇 올림피아드의 한국 대표 선발 대회가 올해부터 5년간 청주에서 열립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린휴먼 IT협회는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청주 오스코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 7개 나라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22년 지난 후에는 95개 나라에서 하는 로봇 월드 올림피아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대 규모의 대회입니다. 나아가 충북도와 청주시는 2028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의 청주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내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청주 오스코에서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등 국제적 규모의 행사와 임신 출산 박람회, 건축이나 음식 박람회 등의 행사도 연이어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오스코는 6월부터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정식 개관합니다. 우리 청주가 이제 본격적인 마이스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특히 첨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인 로봇 산업도 함께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전시관 중 7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청주 오스코의 준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제 충북 마이스 산업의 가시적 성과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미호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청주 오송읍 주민들이 제방을 부실공사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100억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오송 수해 주민 보상대책위 소속 162가구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대출을 받아 복구 비용을 마련해 생활하는 실정이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오송 참사 관련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최근 조정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주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첨단 산업 분야는 2021년 기준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와 유사하다며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전국 20여 개의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문은 지난달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9살 새 아이의 엄마가 늦깎이 공부에 나서 올해 유치원 교사에 임용됐습니다. 삼수 도전 끝에 시험에 합격한 선생님은 자신이 걸어온 길처럼 아이들이 각자만의 색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교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김세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2025년도 신규 교사 임용식. 새내기 교사들 가운데 49살 유영순 씨도 교육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7살인 세 자녀를 둔 유 씨는 방과 후 강사로 일하던 중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유치원 교사 임용에 도전했습니다. 43살 유아교육과에 입학해 3년 만에 조기 졸업했지만 임용시험 준비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졸업하는 해에 이제 임용을 합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3년을 더 공부를 해서 임용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 조명 아래 아이를 토닥이며 공부를 하기도 하고 돌이 막 지난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유치원 실습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교사라는 간절한 목표 하나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둘째가 7살이었고 큰아이가 13살이었었는데 아이들이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였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나이의 도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온 유영순 선생님. 아이들이 각자만의 색으로 빛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아들이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CJB 김세희입니다.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국내산 참당귀와 황기가 남성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수입 원료 대체 효과와 함께 재배 농가의 수익 증대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나 야간뇨, 잔뇨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전립선 비대증 환자도 지난 2013년 97만 명에서 10년 만에 153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해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 규모도 400억 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이 중 87%를 소팔메토가 차지하고 있지만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경희대와 세브란스 병원 등과 2년여의 공동 연구 끝에 참당귀와 황기의 복합물이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립선 증상이 있는 만 40세에서 75세 남성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쪽에는 참당귀와 황기 추출물을 2대1로 섞은 복합물을, 다른 쪽은 가짜약을 하루 0.6g씩 12주 동안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참당귀와 황기의 복합물을 먹은 집단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총점에서 복용 전보다 26%가 감소했고
가짜약을 먹은 집단은 11%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잔뇨감 점수는 첨단기와 환기복합물 섭취 집단에서 37%가 감소했지만 가짜약 집단은 오히려 9%가 증가했습니다. 중년 남성들한테는 이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전립선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소 경미한 증상이라도 좀 더 소변 보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 같은 결과로 첨단기와 환기복합물은 식약처로부터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전립선 시장이 지금 소팔메토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첨단기 환기로 대체 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특허 출원을 마치고 기술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올 가을쯤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내산 약용작물인 첨단기와 환기를 활용해서 전립선 건강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첨단기와 환기의 판로를 더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 농가의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 153만 명 시대. 순수 국내의 기술력으로 부작용 없는 안전한 치료제 개발과 함께 약용작물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청주예술제 야외 행사와 푸드트럭 축제를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해 오는 4월 4일부터 4일간 개최합니다. 이는 추운 날씨로 인해 무심천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진다는 기상청의 예측에 따른 것입니다. 청주예술제 야외 행사는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일원에서, 푸드트럭 축제는 무심동로 청주대교와 제1운천교 구간에서 열립니다. 음성군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률이 접수 첫날 37%를 기록했습니다. 음성군은 접수를 시작한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35,057명, 37.7%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총 9만 2천여 명입니다. 지원금은 음성행복페이로 1인당 10만 원씩 가구주에게 일괄 지급되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일상 속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일상 플러스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일상 플러스 추진단은 신병대 청주부시장을 단장으로 시 소속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88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목표 시책 88건을 선정했습니다. 목표 시책에는 전동 킥보드 방치와 주차시설 부족, 가로등 확충, 무단투기 단속 등 시민 불편 개선 요구가 담겼으며 신규 시책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